오늘 사건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이 사건 주위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가까이. 그러다 보니 더 뭔가 좀 와닿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도 알고 있는 곳이고 여튼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며 시작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19살이었던 여고생 최양. 사건 전날인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경 계약을 하루 앞두고 밤늦게 동생과 잘 자고 있다가 최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래요. 그러고는 언니 좀 나갔다 올게. 그렇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불안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사건 전날이었던 이날 이 최양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누구랑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이전부터 그 새벽에 약속이 잡혀 있었던 건가? 그렇게 의문스러운 외출을 했던 최양은 그로부터 14시간 뒤인 2001년 2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집에서 16km나 떨어진 드들강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14시간의 시간 동안 이 최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시신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깨끗한 모습이었던 최양. 그녀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익사. 그런데 시신 상태가 몸에 비해서 얼굴이 되게 빨갰어요. 이게 안면 우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을 막 조르면 얼굴이 막 빨개지잖아요. 딱 그거인 거예요. 익사와 목조름, 즉 누군가 최양의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동시에 목을 졸라 죽였다. 경찰은 바로 사라진 이 최양의 옷이나 소지품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야산부터 물속까지 다 뒤졌어요. 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범인이 현장에 남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으니 이 피해자 최양의 몸에서 나온 정액. 집에서 나간 지 14시간 만에 최양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우선 당시 최양의 집이 광주였어요. 광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나주 드들강까지는요. 자차로 한 20분 조금 더 넘게 걸립니다. 최양은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그 새벽에 차를 타고 광주에서 나주 드들강으로 이동했다라는 건데 이때 버스나 교통편을 이용하진 않았을 거고 차를 이용했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최양 또래의 남자들이 아닌 운전이 가능한 남자라는 게 추려집니다. 20대에서 20대 이상. 경찰은 이 최양 주변에 약 200명 이상의 성범죄 전과자, 그리고 최양의 또래 남자애들, 또 우범자, 전과자 등 용의자들을 다 추려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정액, DNA와 다 대조해봤어요.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 사건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제 사건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11년째가 되던 2012년 11월 2010년 시행된 DNA법으로 인해서 최양의 몸에서 나왔던 정액, 그 DNA의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그 남자는 2003년 살인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김씨.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무기수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요, 처음에 이 김씨한테 너 DNA 확인됐다. 너 드들강에서 여자 한 명 죽였지. 이런 거 일절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갑자기 이 김씨가 수감되어 있는 곳에 들이닥쳐서 체포해서 그냥 데리고 왔다고 해요. 왜냐면 DNA 나왔다 어쨌다 다 얘기를 해줘버리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할 거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거 못하게끔 기습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살 유도한 끝에 경찰은 이 김씨가 원래 나주 드들강을 자주 찾곤 했었다. 원래 아는 곳이다. 길도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살살살살 구슬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조사인지 전혀 모르고 이 김씨가 쓱쓱 얘기했던 거예요. 나주 드들강 자주 갔었다. 길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김씨는요, 최양의 집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김씨가 사는 건 광주였지만 서류상 주소지가 자기 형 집 장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경찰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2001년 당시 이 김씨, 최양이 자주 다니던 오락실, 이 오락실에도 많이 다녔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와 최양 서로 친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왔다 갔다 얼굴은 알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사건의 그날 밤 집 근처에서 최양과 마주친 김씨가 자신의 차로 최양을 드들강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뒤 죽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를 강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이 김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김씨는 처음에 최양이요? 최양이 누구예요? 나 그런 애 몰라. 그런데 최양의 몸에서 자기 DNA가 나왔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아니,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하고 성관계했던 한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를 죽이진 않았어요. 라면서 말을 싹 바꿉니다. 이 정액은요, 여성의 몸에서 수일까지 며칠 동안 보존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씨는 나는 사건 2, 3일 전에 최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이 김씨 같잖아요. 이 주장 거짓말 같잖아.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말도 안 된다. 이놈이 범인 맞다. 라고 그냥 우길 게 아니라 이런 김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 이런 김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 이 최양을 우연히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최양을 봤는데 그때 2명의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2명의 남성이 드들강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인데, 그런데 피해자 최양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2명, 이 목격자가 봤다는 그 2명이 김씨의 일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검찰은 다시 목격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혹시 그때 봤던 2명의 남자 중에 1명이 이 얼굴 아닙니까? 하면서 김씨를 보여줬는데 기억하겠습니까? 더구나 10년 전이고 이 목격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그냥 쓱 저녁에 본 거였는데 이 남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당연히 목격자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 김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네. 결국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풀어준 거죠. 김씨가 범인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만약에 무기수 김씨가 범인이 아니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어떤 모습의 누구인 걸까요? 시신으로 추정한 최양의 사망 시각은 2001년 2월 4일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 3시 30분경 집 근처 골목에서 목격자가 최양과 남자 2명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 최양 단 4시간 사이에 범인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오전 3시 30분 살아있었다. 해는 오전 7시 30분에 떴다. 그러니까 그 사이 4시간 사이에 사망했다.
최소 새벽 3시 30분까지 이 최양은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 자기 집 근처에서 목격자가 최양을 봤거든요. 대중교통도 끊긴 새벽 시간,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양은 아마도 범인의 차를 타고 약 30분 거리에 있는 드들강으로 갔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범인은 혹시 새벽 시간 드라이브를 함께 갈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걸까요? 2001년 이때가요. 제가 이 드들강을 알잖아요. 진짜 어두워요. 제가 새벽에 할머니 찾는다고 드들강에 갔다가 진짜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막 뛰어온 적도 있을 정도로 저녁에요. 진짜 빛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드라이브? 그리고 범인은 강에다가 시신을 그냥 유기하고 갔습니다. 그냥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산에 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신이 발견돼도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왜 시신이 발견돼도 상관없었을까?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도 내가 누군지 찾기 힘들 테니까. 왜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도 범인을 찾기 힘들까? 난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전혀 친하지 않는, 가깝지 않은 제3자니까. 내가 범인이라고는 쉽게 생각 못할걸? 전문가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그냥 안녕? 반갑다. 우리 바람이나 쐴래? 이 정도 느슨한 안면 정도 있는 관계나 혹은 오늘 처음 본 사람. 뭐예요? 같이 놀래요? 처음에는 살가운 척 다가왔지만 드들강에 도착해서는 살인마로 변했을 범인. 전문가는요, 이 범인, 인상은 호감을 주는 인상에 말빨이 좋지 않을까. 19살이었던 최양이 굉장히 경계심 없이 좋아할 연령대, 피해자와 최소한의 나이 차이가 나면서 운전이 가능한 연령, 즉 20대 초반에서 많아봤자 20대 중반의 나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이 범인 성폭행 후에 죽였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이 최양이 호감을 가지고 자기 차까지 탔었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은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모든 옷을 벗긴 후에 알몸 상태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살인마는요, 살인을 하면 얼른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얼른 도망가려고 해요. 특히나 이런 강간 살인은 주가 성폭행이에요.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리 계획했던 살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범인의 행동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살해 후에 시간을 들여서 상의 벗기고 하의 벗기고 속옷 벗기고 신발 벗기고 사람을 죽인 후에도 아주 능숙하고 차분해. 그만큼 정신적인 여유가 있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 범인은 최양의 옷뿐만이 아닌 최양의 손에 있었던 가는 금반지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돈이 크게 얼마 안 할 것 같은 금반지였어요. 조그만한 거. 그 상황에서 그냥 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굳이 시신의 손까지 대면서 그 금반지를 빼갔어요. 예상치 못한 살인의 상황에서도 무의식 중에 반지를 훔쳐갈 만큼 절도가 습관이 된 사람. 범인에게는 아마 꽤 많은 절도 전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꽤 많은 절도 전과 이력과 함께 호감형 외모를 소유한 20대 초중반의 남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무기수 김씨 절도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2001년 당시 이 김씨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이때 8건의 절도와 강도 전과가 있었어요. DNA와 그 외 여러 가지가 다 김씨에게 짜맞춘 듯이 딱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2015년 2월에 김씨와 같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었던 한 동료 재소자가 검찰 쪽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 김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게 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6년 8월 5일 김 씨는 드디어 강간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3일 전에 최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했던 김 씨. 그런데 이 최양이 피해를 당하던 날 목격자에게 발견된 새벽 3시 30분 이전 성관계를 가진 흔적 없었습니다. 3시 30분 이후 성관계 흔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목격이 되고 죽기 전까지 딱 4시간 사이에 최양은 사망했어요. 김 씨의 진술과 시신 상태로 봤을 때 2, 3일 전에 하비아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격된 3시 30분 이전에 성관계 흔적이 없었거든. 없어. 사건의 그날 하비아의 성관계를 가졌다 쳐도 이상합니다. 자기는 그날 성관계를 가지고 자리를 떴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 손에 최양이 드들강에서 죽은 거다. 그러면 그 4시간 사이에 광주에서 성관계 가지고 드들강에 같이 갔어. 그리고 자기 혼자 집에 왔다. 그 후에 드들강에 남아있었던 최양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었다. 이것도 이상하고 나주 드들강으로 같이 가서 그 드들강에서 같이 성관계 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 왔다. 그 후에 드들강에 혼자 남아있었던 최양이 다른 사람 손에 죽었다. 왜 혼자 집에 가? 최양을 왜 냅두고 가? 그것도 이상하죠. 시신에는 3시 30분 이전 성관계를 한 흔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당시 검찰 측에 편지를 보냈던 동료 수감자 이 사람은 제가 김 씨에게 들은 그대로를 말하자면 여자가 생리 기간이었고 성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최양 자기가 늘 쓰던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살해당하던 그쯤 생리 중이었다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로 하비아의 성관계는 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생리 중에 그것도 드들강이나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생리 중에는 이 같은 여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생리 중에는요 뭔들 싫습니다. 찝찝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리 중일 때도 찝찝하거든요. 시신을 봤을 때 아무래도 범인은 성폭행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주저없이 최양을 죽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디서 어떻게 최양을 만났고 어떻게 차에 태웠던 걸까요? 경찰이 추정한 건 바로 채팅입니다. 인터넷 채팅. 당시 최양이 인터넷 채팅을 즐겨 했었대요. 그런데 이 김 씨 또한 이때쯤에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인터넷 채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양, 김 씨 둘 다 같은 사이트의 채팅.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 최양 핸드폰 없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 채팅으로 이 김 씨를 만났고 그렇게 번개팅, 지금 볼까? 해서 외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변을 당한 게 아니었을까. 경찰은 바로 이 김 씨의 채팅 내역이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가 최양뿐만이 아닌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번개팅을 해왔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그 번개팅했던 여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김 씨를 채팅으로 만났는데 김 씨가 갑자기 차량에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때 거기가 저수지 부근이었어요. 또 다른 여자는 강변에서 갑자기 저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서 저를 목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당시 이 여자들, 피해자들의 나이는 중3, 16살, 모두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나를 죽을 만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김 씨가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괜히 신고했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이 김 씨는요, 자기가 이미 전 범죄로 교도소에 있으면서 드들강 살인사건으로 경찰이 또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자기 쪽으로 쪼여온다 싶으니까 저 그 사건 그 시각에 나주에 없었어요. 봐봐요. 나 다른 지역에 있었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려고 자기 조카한테 2월 4일날 찍은 사진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세요. 저 그날 조카 사진 찍어주고 조카랑 같이 있었어요. 증거 조작.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기소했고 결론은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김씨 네가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구나. 최양 네가 죽였구나. 인정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드들강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사건 사고가 꽤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가 드들강에서 애들과 모여서 놀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안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저 혼자 집으로 바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드들강으로 이제 남자애들 2명, 여자애들 2~3명 놀러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드들강 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때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 드들강에 돌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돌다리 밑쪽이 움푹 파여가지고 물길이 세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쪽으로 다 빠진 거예요. 물살이 센 쪽으로. 그러면서 결론은 한 명 친구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 드들강에서 살인 및 이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는 드들강에 못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그 주위에 공원처럼 꾸며놓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팻말을 세워놨거든요. 이 드들강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어른들이 하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뒤에서 난리 났었다고.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나주 천에서 모두 벗겨진 채 물에 떠오른 시신을 보시기도 하셨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었다 보니 그냥 흘려버렸는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보셨다는 그거는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늦게라도 다행히 범인이 잡힌 드들강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